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주일규 카일레코. 제1차 세계대전 도중 갑작스런 휴전이 있었습니다. 때는 1914년 크리스마스 서부전선. 적에 대한 긴장을 풀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독일, 영국과 독일의 군인들은 참호 밖으로 나와 무인지대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렇게 한데 모인 양군은 동료의 시신들을 묻어주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게임도 했답니다. 그 사이 2017년이 되었네요. 서방세계는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서로에 대한 믿음은 엉망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설문에 의하면 서로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의 퍼즐이 있습니다. 왜 평화로운 세상에도 친구가 적이 되는가? 그리고 왜 전쟁통에서는 적도 친구가 되는가? 게임 이론이 우리의 유행하는 불신 바이러스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이론. 왜 평화로운 세상에도 친구가 적이 되고 왜 전쟁통에는 적도 친구가 되는지. 실내 게임. 앞에 보이는 것은 기계입니다. 이 기계에 동전을 넣으면 상대는 동전 3개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동전을 넣으면 당신도 동전 3개를 얻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협력을 선택하거나 배신, 동전을 넣지 않은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 플레이어가 배신을 해서 동전을 넣지 않겠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동전을 여기다 넣으면 얘가 동전을 무조건 3개 갖는 거야. 그리고 얘도 동전을 넣으면 나도 3개를 갖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서로 동전을 계속 넣으면 서로 부자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상대 놈이 나한테 동전을 안 넣어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 동전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그렇다면 나는 협력할까? 나는 넣어줄까? 배신하세요. 나는 상대놈이 나만 그럼 그지 되는 거 아니에요? 쟤만 부자 되고. 저 자식이 저거 왜 안 넣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도 배신합시다. 나 배신할까?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한번 넣어주겠어. 어차피 넣어주면 헐, 눈 뜨고 코 베인 꼴이네요. 당신이 협력, 상대는 배신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동전 1개를 잃고 상대는 3개를 얻으므로 점수는 마이너스 1대 3입니다. 하지만 둘 다 배신을 선택한 경우에는 아무도 동전을 얻거나 잃지 않으므로 점수는 빵대빵입니다. 결국 당신은 배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이득이라는 거야? 배신을 해야지 더 이득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협력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난 협력해야지. 상대가 협력한다 그러면 나도 협력해야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정말 그럴까요? 둘 다 협력했다면 각자 동전 하나를 포기하고 3개를 얻는 거죠. 2대2로. 하지만 당신이 배신을 하고 상대는 협력을 했다면 당신은 동전 3개를 얻고 상대는 하나를 잃습니다. 점수는 3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배신을 해야 됩니다. 야, 이게 뭔 개소리야.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헛짓거리야 지금. 이게 지금 리얼이냐 이게 지금? 이게 리얼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신뢰 좋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참호에서 비무장 상태로 나오자마자 총에 맞게 될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불신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 게임을 계속해본다면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5명의 상대와 게임을 하게 될 건데 각각의 상대는 저마다의 전략이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 총 라운드 수는 바뀌는데요. 최소 3라운드, 최대 7라운드라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몇 라운드에서 끝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리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구나. 하지만 최소 3번은 하고 최대 7번까지 한다는 거. 당신은 그들을 신뢰하겠습니까? 혹은 그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그 논리에 따르면은 배신만 하면은 이득이라는 거 아니야? 좋아. 그러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이 나고요. 오른쪽이 상대입니다. 그러면은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3개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 협력을 한번 하도록 할까요? 협력을 한번 하자. 그렇지. 좋았어. 잘했어. 5번째 중 첫 번째 상대. 종합점수는 2대1. 좋아. 다음에 너는 왠지 배신의 상이야. 너의 반골의 상. 너 배신해주겠어. 안 넣지.
5대1 좋았어. 너 표정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마. 내가 이번에 배신해줄게. 아니, 배신이 아니라 협력해줄게. 협력한다 하면서 배신들을 잠깐만. 당신 배신일 때 플러스 3. 협력일 때 플러스 2. 상대가 협력일 때 플러스 2. 상대 배신일 때 오케이. 한 번 더 배신해주겠어. 안 되나? 안 났어. 아하! 와. 그럴 줄 알았지. 너는 최소한 지금 3번 이상의 게임을 했어. 좋았어. 그렇다면 이번엔 너에게 배신할까? 안 났어. 야, 이 자식 이거 또 간 보는 거 보세요. 내가 한번 배신했다고 또 치사하겠다. 그 떡을 또 복수하려고 그러네. 야, 이래선 안 됩니다. 우리 인간사가 이래선 안 돼요. 자, 어쨌든 서로 간보기로 이번에 협력을 한번 할까? 안 넣었어! 야, 저거 진짜, 저 치사한 놈 저거 됐어. 일단 5대1. 그냥 배신만 하면 이기는 게임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함정이 있겠죠? 협력도 때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협력하자. 아니, 저 인성 오지고요. 저 인성 보소. 저 신사의 나라에 저 신사 모자를 쓰고선 저 배신. 야, 한번 넣어라 진짜. 너 그런 거 아니다. 한번 넣자. 너 치사하게 그러지 마. 네, 하지 마. 너 진짜 한 번만 넣자. 나 이번에 배신할 거거든. 한 번 넣자. 야, 너! 야, 한번 너, 찌끌라다. 나 너라고. 알았어, 한번 협력할게. 한번 협력해. 이거 협력을 해야지.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배신. 저 계속 안 넣는데? 저 뭐야 저거 치사하게. 나 미치겠네. 그러면 이 여자분이니까 내가 젠틀하게 처음에 배신을 해주겠어. 야, 미안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한 배신으로 갈까? 무한 배신으로? 죄송. 이거 좀 미안한데? 또 이러면 안 되지 또. 이건 미안하지 또. 한 번 넣어줘야지 한 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자 한번 넣어줍시다. 자, 뭐지? 이분 뭐지? 한 번 더 넣어줘. 뭐지? 내가 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게임하다 죄책감 쩔어. 갑자기 죄책감이 든다. 천사였어. 그걸 믿고서 이분에게도 협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착했어. 하지만 이때쯤에 나를 한번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분이. 나 촉이 옵니다. 이분은 지금 배신할 거야. 이분의 모자에서 아까 그분보다 더한 그런 배신의 감정이 느껴져. 갑자기 왜 이분이 이러시지? 잠깐만요. 네, 이분은 신사시네. 협력해. 이 새끼 봐. 이거 봐라.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 뒤통수 칠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까 그 여자분 빼고서는 믿지 말았었어야 됐어. 진짜. 와, 쩐다 지금. 내가 배신으로 간다 지금. 저거 이제 서로 눈치 보는 것 봐. 한번 배신하기 시작하니까 눈치 보는 거 지리고요. 야, 또 끝까지 안 넣네. 야, 인성 보소. 이분은 셜록 홈즈 닮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지? 이분은 일단 이거 그래, 신뢰를 하자. 서로 일단은 처음에 신뢰가 좋아. 그렇지. 처음에 신뢰가 좋아. 그리고 두 번째도 이분은 왠지 계속 신뢰할 것 같은 느낌이야. 네, 신뢰해. 서로 같이 이득을 보는 거야. 나 진짜 그러지 마. 하지 마. 나는 진짜 나 계속 협력할 거야. 난 협력할 거야. 난 진짜 난 믿는다. 나의 모습을 보고 너가 그렇지. 그렇지. 한번 나 또 할 거야. 또 협력한다. 난 이번에 무한 착함이야.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같이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 자, 협력할 거야 또. 하면서 배신. 저 쓰레기 얌생아. 와, 진짜 저걸 안 듣네. 참나. 야, 저걸 안 듣네. 배신 가. 이제 배신 가야 돼. 이제 다 안 넣어. 이제 이미 신뢰는 끝났어. 이미 신뢰. 그래서 당신의 종합 점수는 23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는 7, 최고 점수는 49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대한 그 이상한 캐릭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다 의미가 있구나. 처음엔 따라쟁이. 안녕하세요. 저는 협력으로 시작합니다. 2라운드부터는 당신이 바로 전 라운드에 선택한 걸 따라서 해요. 날 따라 해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항상 배신자.
약육강식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아,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항상 협력자. 오늘부터 우리는 베프.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냥 착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 친구 혹은 우리의 가족들. 원한을 가진 자. 잘 들어 친구, 나는 협력으로 시작해서 계속 너랑 협력할 거야. 그런데 만약 한 번이라도 뒤통수 쳐봐라. 그땐 너 죽고 나 죽을 때까지 나도 배신만 할 거야. 지옥까지 쫓아갈 거야. 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마지막은 탐정. 전 당신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전 협력, 배신, 협력으로 시작하는데 그동안 당신이 배신을 했다면 그 이유는 따라쟁이처럼 행동합니다. 한 번도 배신을 하지 않았다면 항상 배신자처럼 행동하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네. 친애하는 왓슨, 셜록 홈즈가. 이건 뭐지? 날 분석한다고? 자, 만약 이 캐릭터들이 서로를 상대로 플레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 캐릭터는 다른 모든 캐릭터를 상대로 게임을 할 겁니다. 그럼 경기는 총 10번이고 한 경기는 10라운드로 구성됩니다. 과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될까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선택은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규칙대로 했을 때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까요? 저는 탐정이 그렇지 않을까? 항상 배신자가 1등 할 것 같다고? 나는 그냥 한번 사랑을 믿겠습니다. 저는 항상 협력하는 사람이 과연 이긴다는 그런 따스한 우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사필귀정 그리고 선이 이긴다. 이것을 믿고 항상 협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협력하는 항상 협력군. 좋아요. 항상 협력군을 선택하셨네요. 경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 토너먼트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봅시다. 종합점수 -1. 아, 그나저나 말이죠. 항상 배신자한테는 -1로 졌어. 따라쟁이 그리고 항상 협력군은 플러스 20점. 와, 대박이다. 따라쟁이라서. 아까 1차 세계대전 크리스마스 휴전 이야기 말인데요. 못 믿으셨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게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다음 경기. 오, 따라쟁이랑 원한을 가진 자. 플러스 20대 20. 얘랑 얘는 휴전은 정말 극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드물거나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네 번째, 따라쟁이 대 탐정. 18점 18점. 모든 참호에서 휴전에 협력한 건 아니었지만 규모가 꽤 광범위했어요. 최전방에 많은 군인들이 이 생각을 처음에 했었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상부에서는 적과 긴장을 풀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나가서 적끼리 싸우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항상 배신자 대 항상 협력군은 플러스 30대 마이너스 10점이야. 사실 크리스마스 이전에도 몇몇 최전방에서 이미 비공식적인 비밀 휴전을 합의했었답니다. 항상 배신자 대 원한을 가진 자는 의외로 원한을 가진 자가 지네. 공정 공영 시스템이라고 불렸어요. 쉽게 말하면 나 쏘지마, 너도 나 안 쏠게, 이거 같은 거죠. 이 생각이 다른 참호에서도 통한 거예요. 엄청 많은 참호에서도요. 항상 배신자 대 탐정은 항상 배신자가 또 이겼어. 항상 배신자가 점수가 제일 높아. 아직도 못 믿으시겠죠? 대부분의 군인들은 적과 즉흥적으로 평화를 합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호 전쟁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항상 협력군 대 원한을 가진 자는 둘 다 플러스 20대 20. 다른 형태의 전쟁과는 다르게 매일 똑같은 특정 군인들과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협력군 대 탐정은 마이너스 1점밖에 못 가져갔어. 반복되는 게임이죠. 이 반복성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원한을 가진 자 대 탐정은 원한을 가진 자가 이기네. 어쨌든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가 이길까요? 따라쟁이가 제일 높은데? 따라쟁이가 이겼습니다. 따라쟁이는 별명이 많습니다. 황금률, 상호 이타성,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또 공정공영.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 참호들 틈에서 평화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특정 사람들, 일반적이 적이 아닌 사람들이랑 맨날 게임을 해야 된다면 따라쟁이는 일개 전투뿐만 아니라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임을 몇 라운드 더 할 경우 상황이 바뀐다면, 더 많이 하면, 네, 따라쟁이가 1등이긴 한데 더 많이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레이어들 집합을 진화시켜 보도록 합시다. 3단계 춤 같은 거예요. 토너먼트를 시행해서 패자는 탈락시키고 승자는 재생산하면 제일 잘한 5명을 복제하면 이걸 계속 무한대로 계속하게 된다면
실패하는 행동은 사라지고 성공적인 행동들이 모방된다는 게 전부예요. 그럼 이게 이제 머리 아픈데? 헐, 뭐야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플레이어를 구성합니다. 항상 협력자 15명, 항상 배신자 5명, 따라쟁이 5명. 그랬을 때 누가 이길 것 같냐고? 야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머리가 점점 아파지는데? 어쨌든 너무 궁금하니까 해볼게요.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사랑을 믿습니다. 항상 협력하는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요? 항상 배신자가 이길 것 같다고? 난 일단 항상 협력군을 눌러볼게요. 말 되네요. 지금 항상 협력군의 수가 다른 캐릭터보다 많으니까. 그럼 한번 정답이 맞는지 봅시다. 토너먼트 시에 하위 5명 탈락시키기. 헐. 상위 5명 재생산. 자, 다시 토너먼트 시행. 하위 5명 탈락시키기. 상위 5명 재생산. 헐. 토너먼트 시행. 하위 5명 탈락시키기. 상위 5명 재생산. 이제 모든 항상 협력군은 죽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토너먼트 시행. 하위 5명 탈락시키기. 상위 5명 재생산. 토너먼트 시행. 하위 5명. 야 이게 뭐야, 따라쟁이가 완전 이기네. 헐. 결과적으로 따라쟁이의 세상인데? 비록 깜짝 퀴즈는 틀리셨지만 착하지만 순에 빠진 항상 협력군은 시작부터 망했죠. 결국 뒤에 가서는 영리한 형태의 착함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신자다는 격파됐고요. 이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는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를 벌하는 것이다. 엘버트 허버트. 와, 이상주의자는 망하는 거구나. 그죠? 맞죠? 이 세상의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영리한 형태의 착함이 중요하다는 거지. 아, 그나저나 말이죠. 원한을 가진 자와 형사를 게임에 투입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쟁이가 그래도 형사가 어느 정도 원한을 가진 자가 어느 정도 버티다가 참, 원한을 가진 자 몇몇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요. 원한을 가진 자와 따라쟁이만 살아남았을 때 서로 무승부가 나서 그렇습니다. 게임 이론의 철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따라쟁이의 철학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단지 도덕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은 나쁜 놈들 천지예요. 따라쟁이의 전략이 이 반복되는 신뢰의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면 그것이 세계 1차 세계대전 참호했던 군인들까지 비슷한 전략으로 공정공영회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진화시킬 것이었다면 대체 왜 신뢰할 수 없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불신을 전염시키는 걸까요? 단서는 아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신뢰의 게임에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플레이어를 바꾸는 것만 알아봤는데요. 게임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판이 공정했을 때 이야기인 거죠. 이젠 판이 공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 같아. 모든 게 엉망이 되는 상황 전에 좋은 상황으로 시작해봅시다. 여기 항상 배신자 1명과 따라쟁이 1명 외에는 전부 다 항상 협력군인 세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거나 단계별 과정을 보거나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모두 착한 사람일 때,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에서 갑자기 따라쟁이 1명과 배신자 1명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배신자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쟁이들이 다 먹어버리네. 와, 이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야, 세상에 이게 세상의 진실이었어. 이래서 착한 놈들이 없는 거야. 착하면 지금, 야, 항상 협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정지. 아시다시피 현재 규칙에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따라쟁이가 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한 경기당 10라운드가 있는 현재 규칙에서 이야기고요. 따라쟁이가 한 경기당 7라운드일 때도 이길까요? 5라운드는요? 혹은 3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는요? 아래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경기당 라운드 수를 바꿔보세요. 그 다음 시뮬레이션을 시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유롭게 실험해봅시다. 초기화 시킨 다음에 만약에 7라운드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7라운드일 때도 따라쟁이가 이기는데? 무조건 딱 한 판만 하는 거죠. 이제 무조건 딱 한 판만 해볼까? 무조건 딱 한 판만 해보자. 딱 무조건 한 번씩만 싸우는 거야. 그랬을 땐 와, 무조건 딱 한 판만 하면, 무조건 한 번만 하면 배신자들의 세상이 되는구나. 그러면 두 경기를 한다면, 두 경기까지 한다면, 아, 그래도 배신자들의 세상은 되는구나. 아, 야, 배신자들은 두 번까지 기회를 갖고 있네. 그럼 한 판당 3라운드씩 게임을 한다면, 아, 이래도 배신자들의 세상이네. 와, 그래서 세상이 배신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배신하는 게 이득인 거야? 4라운드? 와, 3-4번도 안 돼. 와, 4라운드도 안 돼. 배신자들의 세상이야. 5라운드. 5라운드도 안 되는데? 헐. 6라운드. 아, 단계별을 눌러야 되나? 아니,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6라운드. 아, 6라운드 정도는 되죠. 와, 6번을 싸워야지 따라쟁이 세상이 되는구나. 헐. 아, 무섭다. 보셨다시피 경기당 라운드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경우 5라운드 이하는 항상 배신자들이 우세합니다. 1985년에 미국인들에게 친한 친구가 얼마나 있냐고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답변이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똑같은 설문에 대한 가장 많은 답변은 0명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에게는 점점 계층, 인종, 경제적 지위, 정치적 사상이 다른 친구들과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입니다. 방금 깨달으셨나요? 상호작용 반복이 줄어들수록 불신은 확산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된다는 거지. 대중매체와의 상호작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꼭 특정한 개인들과 양방향 상호작용이어야 돼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불신을 낳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실내게임의 보상표를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보상 체계에는 따라쟁이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협력할 때의 보상을 2에서 1로 바꾸고 시작해보고 버튼을 눌러보세요. 플러스 1이 둘 다 배신할 때 받는 점수는 0보다는 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잠깐만, 이게 둘 다 협력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서로 공을 넣어주면은 3개씩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넣었으니까 2개만 받는 거잖아. 그랬을 때 둘 다 협력할 때 보상을 1로 바꾸고 시작해보면 어떻게 되냐고? 배신자들이 승리하네? 배신이 판을 치네. 보상이 1일 때 배신이 이기네. 그러면 겁나 높아졌을 때 보상이 한 5일 때, 아, 이러면 완전 따라쟁이가 보상이 많으니까 선한 사람들이 좀 버티고 있어. 그렇지. 보상, 이거구나. 자, 보상이 많아. 안돼 착한 사람들 힘을 내. 따라쟁이들을 물리쳐. 야, 그래. 보상이 많아지니까 잠깐. 보상, 그렇지. 보상이 그렇지. 보상이 커지니까, 협력하는 보상이 커지니까, 협력할 때 보상이 커야지 협력자들이 이기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놔두면 안 되는 거야.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네, 이게. 보상이 많아지니까, 협력 보상이 많아지니까 배신자들이 싹 사라져요. 배신했을 때 얻는 보상보다 협력이 많아지니까. 이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야, 똑같은 일이 발생하네요. 윈윈일 때의 보상이 줄수록 항상 배신자가 우세합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2가지 강력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 우리가 얻는 만큼 반드시 그들은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죠. 논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또는 적어도 둘 다 잃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논 제로섬 게임이 없다면 신뢰는 진화할 수 없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제 신뢰의 진화를 가로막는 세 번째 장애물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수입니다. 아, 신뢰의 진화를 가로막는 세 번째 장애물이 실수구나. 따라쟁이는 쿨하긴 하지만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아주 거대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명의 따라쟁이가 서로 게임을 한다고 해봅시다. 좋은 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두 명의 첫 수는요, 협력. 좋았어. 그러면 이게 둘이 같이 먹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둘은 서로 친절함에 보답하며 끝이 올 때까지 니나노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계속 협력하니까. 계속 저기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선량함에 보답하길 노력하다가 아이고! 실수했어. 실수, 잘못된 전달, 오해. 잘못된 전달, 오해. 실제 삶에서는 언제나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문제가 커지는구나. 안 돼요. 상대는 따라쟁이이기 때문에 보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따라쟁이이기 때문에 또한 보복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해필드 앤 맥코이처럼 이 두 따라쟁이들은 끝나지 않은 복수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오래전에 시작된 하나의 실수에서 비롯된 비극. 하지만 지금 여기에 다른 종류의 게이머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봅시다. 또는 새 모자들. 어쨌든 아기 따라쟁이. 안녕? 난 따라쟁이랑 비슷해. 나는 네가 나에게 2번 연속으로 배신하면 나도 너를 배신하긴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바보. 안녕? 난 처음에 돕는다. 너가 나한테 협력해주면 난 마지막 수랑 같은 수 둘 거야. 그게 실수였더라도 너가 배신하면 나 마지막 수 반대 수 둔다. 그게 실수였더라도. 바보가 더 어려운데? 복잡한데? 무작위. 원숭이 로봇 닌자 피자라고. 난 너무 제멋대로야. 그냥 임의적인 50대 50 확률로 배신하거나 협력함. 좋아. 애들이 이럴 때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12로 시작합니다. 협력군 대 우리가 지난 승자, 정직한 따라쟁이,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캐릭터들. 아기 따라쟁이와 둔한 바보,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무작위. 매 회의 경기에서는 플레이어들의 작은 확률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5% 확률로 실수합니다, 애들이. 누가 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맞춰보세요. 야, 이거 누가 1등 할까요? 협력자는 아니야, 일단 협력자는 아닌 것 같아. 협력만 해서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까 배웠죠. 하지만 따라쟁이는 아닌 것 같아, 이번에. 아기 따라쟁이 아닐까? 한 번의 실수 정도는 봐주는 따라쟁이. 좋아. 아기 따라쟁이 갑니다. 좋아요. 당신은 아기 따라쟁이가 이긴다에 걸었습니다. 확인해보겠죠. 당신의 왼쪽의 조작기로 시작을 빠르게 보거나 또는 단계별로 진행해보세요. 시작을 빠르게 가죠. 뭐야, 아기 따라쟁이 사라졌는데? 뭐지 이거? 뭐죠? 바보가 승리. 바보가 승리했는데? 잠깐만요. 바보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보는 협력군을 착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군을 착취하는 능력이 있다고? 둘 모두 협력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바보가 실수로 배신을 하면 따라쟁이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기 때문에 바보들은 따라쟁이들을 계속 배신할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전과 같이 하지만 절반의 협력군 대신 절반의 배신자입니다. 이것은 아주 조금 관대하며 더욱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해보고 걸어보세요. 야, 이게 누가 이겨? 배신자가 겁나 많은데? 협력군은 없어요. 바보 센데? 바보는요, 첫 번째 수는 협력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배신을 했다면 마지막 수는 무조건 배신을 할 거고요. 만약에 상대가 협력을 했다면 마지막 수는 무조건 같이 협력하는 그 수를 둡니다. 무작위의 세상인가? 무작위 한번 골라볼까? 당신은 무작위에 걸었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죠. 무작위 벌써 사라졌어요. 무작위 벌써. 따라쟁이네. 좋은 추측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이번엔 아기 따라쟁이가 이겼습니다. 이번엔 아기 따라쟁이네. 젠장, 아기 따라쟁이가 이겼는데. 아기 따라쟁이가 훨씬 많죠? 따라쟁이보다. 따라쟁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아기 따라쟁이는 점점 늘어나고. 이번엔 아기 따라쟁이가 이겼습니다.
아기 따라쟁이. 더욱 관대한 버전의 따라쟁이가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아기 따라쟁이는 너무 관대해서 심지어 따라쟁이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누었습니다. 이 경우 조금의 잘못된 전달, 매경기 5% 확률의 실수는 더 많은 관대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정도의 사실일까요? 이거 뭐 번역이 잘못된 건가? 잘못된 전달에 아래로 슬라이드로 잘못된 전달 정도를 바꿔보세요. 아, 실수 확률을 높이는 거야. 실수 확률이 50%일 때 누가 이길까요? 한번 해볼까요? 실수 확률이 50%일 때 누가 이기는지 볼까? 실수 확률이 50%일 때 누군가 절반을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은 따라쟁이가 이기네? 아니야, 배신자가 이기나? 근데 거의 배신자랑 따라쟁이랑 반반이네. 반반이야. 그렇다면 한 30% 정도 실수한다고 생각했을 때 초기화 다시 뭐야, 아예 반절 실수가 낫지 대충 실수하니까 배신자 세상이 돼버리네? 결과는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0%일 때 공평한 따라쟁이의 승리, 1%부터 9% 사이일 때는 관대한 아기 따라쟁이의 승리, 10%부터 49% 사이일 때는 불공평한 관대하지 않은 항상 배신자의 승리, 그리고 50%일 때는 누구도 승리하지 못함. 이것이 왜 잘못된 전달이 신뢰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장벽인가입니다. 조금의 잘못된 전달은 관대함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잘못된 전달은 불신을 퍼뜨리죠. 그러니까 계속 잘못하지 말라는 거야.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많이 실수는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우리의 현대 언론 기술이 소통 증대를 도운 것만큼이나 우리의 잘못된 전달 또한 크게 증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잘해야 된다는 거, 언론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이 만약에 잘못한 루머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면 그러면 이런 불신들이 끝없이 늘어나서 배신쟁이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모든 숫자와 버튼과 슬라이드로 실험해봅시다.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 거를 이제 막 여러 가지 해보는 거야. 오늘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게임 이론은 신뢰의 진화에 필요한 세 가지를 제시해줍니다. 반복된 상호작용. 신뢰는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초석이지만 신뢰를 쌓기 위한 전제는 서로 반복될 상호작용을 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번역이 좀 너무 어렵게 됐는데? 두 번째는 상호 이익이 가능한 상황. 논 제로섬 게임이어야 됩니다. 윈윈의 경우처럼 최소한 두 플레이어가 게임을 함으로써 득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두 플레이어가 그리고 되게 많은 이득을 보면 훨씬 더 선량해진다는 거네. 혼선의 최소화. 만약 너무 많은 혼선이 발생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끔씩 일어나는 혼선은 관용을 좀 더 베풀게 합니다. 물론 현실 세계의 신뢰는 더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평판, 공유하는 가치, 계약, 문화적 전통 등등.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게임 이론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한 가지를 뽑자면 어떤 게임인지가 플레이어의 행동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이 신뢰의 진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주변 환경의 산물이다. 이 생각은 약간 냉소적이거나 순진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게임 이론은 우리가 서로의 환경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단기적으로 게임이 플레이어를 정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우리가 게임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진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대인관계를 맺으십시오. 윈윈 상황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하십시오. 실수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그만두고 참호 밖으로 나와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같이 함께 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공존공용할 수 있습니다. 참호 사이의 크리스마스 휴전. 이게 참호 사이의 크리스마스 휴전이야.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서로 크리스마스를 즐겼네. 감사합니다. 제작자 니키 케이스. 로버트 엑셀로드가 1984년에 쓴 협력의 진화에 기반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이 제작자의 해설도 있대. 이 게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도서관 블로그에 가면 협력과 배신, 한글판이라고 신뢰의 진화라는 게임 추천 게시판에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게 좋은 게임이었네요. 뭔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게임이었고
새롭게 뭔가 게임 이론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거 알게 됐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교훈을 느낀 그런 게임이었네요. 아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신뢰의 진화라는 게임이었습니다.